자, 갑시다. 오늘 할 것은 호르몬입니다. 맞습니까? 호르몬. 호르몬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 사회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맞죠?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거 쓰고 또 뭐 쓰죠? 성 호르몬 이런 거 쓰죠. 맞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생명과학 1에서는 성 호르몬은 안 배워요. 성 호르몬은 안 배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요즘 근데 이거 테스토스테론도 많이 쓰던데? 테토남, 뭐 테토니어 이런 걸로 맞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테스토스테론의 줄임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하면 주로 뭐죠? 에스트로겐이에요. 맞나? 에스트로겐도 있고 뭐 프로게스테론도 있고 뭐 다양해. 근데 참고로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성호르몬은 안 배웁니다. 알겠죠? 딱 배우는 호르몬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맞나? 이 호르몬 파트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이 항상성 유지와 아주 관련이 깊다. 되겠어? 항상성 유지입니다. 항상성이 뭐야? 항상성.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맞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체온 몇 도입니까, 여러분들? 36.5도. 맞나? 그 다음에 혈당량도 일정한 양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맞죠? 혈당량. 피에 흐르는 당이 너무 많으면 당뇨가 오고요. 너무 적으면 또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근데 보통 이제 농도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삼투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죠? 삼투압 조절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맞나? 그래서 호르몬은 이제 이렇게 좀 적어 드릴게요. 먼저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계가 뭐냐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분비계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내분비계. 되겠나? 이거를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내분비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 준아가 이제 키가 몇이죠? 키 꽤 크지 않나? 아니요? 170 정도 되나? 75? 크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얼마죠? 17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75야? 네. 뭐라고요? 내분비. 유림이 키 몇이에요? 68. 크네. 유림이는요? 61? 유연이는? 178. 178. 쌤 180. 딱 180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가 커서 비율은 안 좋아. 자, 갑시다. 자, 내분비계인데 일단 우리가 이 내분비계랑 신경계를 조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내분비계 vs 신경계 맞나? 요거 두 개를 조금 비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내분비계는 뭐냐면 이제 호르몬이 분비하는 기관계고요. 신경계는 뭐냐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이 이제 이 신경계를 통해서 이동을 막 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내분비계랑 신경계의 차이점을 조금 먼저 적어보자면 내분비계는 일단 신경계는 일단 먼저 요거부터 적어볼까? 신경계는 그 자극이 뭐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신경세포 맞나? 신경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시는 분? 뉴런입니다. 맞죠? 얘는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극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호르몬은 뭐를 통해서 이동하느냐 했을 때 호르몬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호르몬만 이용하는 관은 없어요. 따로. 호르몬은 뭐를 타고 이동하냐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얘는 혈관을 타요. 혈액을 탄다. 혈관이라고 적어줄게요. 되겠어? 혈관을 탄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칼로 쌤 손등을 찍어. 이거 너무 잔인한가요? 괜찮군요. 볼펜으로 찍어. 그러면 이 고통이 바로 느껴져 아니면 잠시 뒤에 느껴져요?
잠시 뒤에 느껴진다고? 실험 한번. 얘들아. 뜨거운 주전자를 잡아. 바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 바로 손대 아니면은 이게 좀 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손 구워 먹을 생각이십니까? 상상하니까 느낌 이상해? 미안해요. 손 바로 떼죠. 그러니까 얘는 자극의 전달 속도가 어떻냐면 빠르다라는 거야. 맞죠? 근데 호르몬은 빠르겠어, 느리겠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그게 뭐 바로 작용을 하면 키가 뭐 180, 190 되겠지. 맞죠?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느리다라는 거예요. 되겠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칼로 쌤 손등을 찍어. 오른 손등을 찍었어. 쌤 갑자기 왼쪽 발이 아프면 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럴 수도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맞죠? 머리를 때렸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작용 범위가 어때요? 작용 범위가 좁다. 이해했어? 근데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했어. 내 오른쪽 다리는 한 1m야. 근데 왼쪽 다리는 한 80cm야. 상상했어요? 그러면 돼, 안 돼? 호르몬이 특정 범위에만 작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 범위는 넓다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넓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경계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치냐면은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일단 먼저 어디로 가요? 척수나 뇌 같은? 척수나 뇌를 합쳐서 뭐라 불러?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간단 말이야. 맞죠? 얘는 반드시 연수도 중추신경계야. 중추신경계를 반드시 거치고 특징이 있다면 호르몬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얘는 표적세포라는 걸 반드시 가게 됩니다. 표적세포 내지는 표적기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나? 표적기관을 목표로 합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불러요. 알아들었어? 자, 이때 이 내분비계 호르몬의 특징을 좀 적어주자면 호르몬의 특징을 적어주자면 여기 다 적혀있긴 한데 쌤이 좀 정리해서 적어줄게요. 첫 번째, 혈액을 타고 어떻게 한다?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괜찮습니까? 이동한다. 그러니까 호르몬관이라는 건 따로 표현이 없습니다. 맞죠? 두 번째는 호르몬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적기관 내지는 표적세포에서 작용을 합니다. 알겠죠? 세포에서 작용을 한다. 되겠나? 되겠죠? 네. 세 번째, 호르몬이라는 것은 반드시 매우 적은 양으로 누구야? 유진이 어서 오세요. 매우 적은 양으로 민감하게 조절됩니다. 맞죠? 민감하게 조절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이제 증상이 일어나냐면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과다증이라는 게 생겨요. 맞나?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거인증, 말단 비대증 이런 거 생기거든요. 맞지? 뭐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너무 많이 나오면 턱이 막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키도 막 2m 30cm 막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맞지? 2m 30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돼? 그치. 이제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소인증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그냥 통 합쳐서 결핍증이라고 부르죠. 맞나? 결핍증. 성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면은 소인증, 외소증 이런 거 생깁니다. 알아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요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호르몬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항상성 유지 파트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좀 카테고리를 좀 먼저 적어드리면 항상성 유지에서 이 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나? 생원에서 배우는 거 딱 4가지 종류만 딱 공부를 하면 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티록신 피드백이 있습니다.
티록신 피드백. 오케이? 티록신 피드백.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혈당량 조절이 있습니다. 되겠나?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체온 조절이 있습니다. 되겠어? 체온 조절.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삼투압 조절. 요렇게 있습니다. 되겠어? 응. 알아들었나? 삼투압 조절. 요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항상성 유지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성 유지의 기본 원리예요. 자, 지난 시간 했는데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누구죠? 갑상선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없어요. 뇌에서 그렇지. 대뇌 있고 소뇌 있고 이제 순우리말로 사이뇌라고 불렀었는데 간뇌가 있었어요. 맞지? 간뇌를 두 파트로 나누면 뭐죠? 시상과 시상하부예요. 그 중에서 주된 업무를 맡는 게 누구라 했어? 시상하부예요. 이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가장 이제 최고 중추가 누구냐면 시상하부입니다.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큰 글자로 적어줄게. 시상하부예요.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망가지면은 큰일 나. 최고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절은 모두 누구의 명령을 듣냐면 시상하부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가 이제 삼성전자, 얘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가 이제 삼성생명, 얘가 이제 삼성물산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삼성의 계열사들이야. 삼성카드도 있고 뭐 있겠죠. 다 누구 명령 들어야 돼? 이재명이요? 야, 이씨, 이거 영상 놓고 어떻게 해야 돼? 이재용 명령 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냐면 이재용이에요. 알아들었나? 이재용이야. 왜요? 왜? 되시겠죠? 최고 중추야. 맞죠? 좋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의 기본 원리 하면은 뭐가 일단 먼저 나와야 되냐면 음성 피드백과 길항작용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었나? 자,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 이런 거야.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 민감하게 조절된다 했잖아. 맞지?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했어. 뭐 성장 호르몬이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걸로 할게요. 성장 호르몬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평범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가 내 몸 안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갑자기 뭐 평상시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가 생겨? 과다증이 생길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키가 갑자기 확 커지고 뭔가 이게 말단 비대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음성 피드백이라는 작용이 시작해요. 뭐냐면 이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신호를 시상하부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시상하부는 다시 명령을 내리죠. 야, 지금 이 호르몬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적게 내보내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드백이 뭐야? 나온 결과가 원인한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맞지? 그러면 결과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면 이걸 다시 원인을 어떻게 바꿔? 호르몬을 적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바꾸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반대로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이게 다시 원인한테 되돌아와서 어떻게 되겠어? 호르몬을 많이 내보내라 이렇게 다시 명령을 바꾸겠죠. 그러면서 호르몬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민감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자, 그러면 양성 피드백은 뭘까요?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양성 피드백 때문에 어떻게 돼?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호르몬 양을 민감하게 조절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우리 몸에서 양성 피드백은 있을까 없을까? 호르몬 조절을 할 때.
원래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양성 피드백. 궁금하죠?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자, 양성 피드백은 자, 보통 평범한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여자들이 이제 출산할 때 많이 되거든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맞나? 옥시토신이 뭐냐면 이게 이제 출산할 때 그 자궁 수축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밀어낼 때 필요한 호르몬이야, 이게. 이게 뭐 역할이 다양한데 이 아기를 밀어낼 때 쓰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얘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성 피드백으로 인해서 시상하부에서 다시 어떻게 하도록 하냐면 야, 더 많이 내보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양성 피드백에서 시상하부가 다시 야, 더 많이 내보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양성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옥시토신의 양이 평소보다 한 몇백 배 더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할 때 이 양성 피드백 증상이 한번 있기는 합니다. 사람 몸에서 발견되는 게. 근데 이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어떻게 돼?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매우 민감하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량작용은 뭐냐면 음성 피드백과는 조금 달라요. 얘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되겠나?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어요. 자, 인슐린은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은 역할이 뭐야? 혈당량을 낮춰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춥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혈당량 조절을 못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단 말이야. 맞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 그러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요. 서로 어때? 역할이 반대야. 이런 걸 길항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면서 내 몸 안에 피에 들어있는 혈당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부른다. 이거 차이점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오늘 요 4개를 할 건데 이거 암기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 암기를 하세요. 그렇지, 기억을 하고 있네. 자, 녹색으로 그냥 쭉 적을까? 자, 뭐라고? 전 갑부인데요. 갑부가 뭐야? 쌤 아까 말했잖아. 나 600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맞죠? 600조였니? 몇 조였니? 100조야? 갑자기 왜 600조로 늘었죠? 나 100조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한 100억씩 드릴게요. 알았죠? 합의 봤어. 끼워줄게요. 100억 필요해? 말만 해요. 100조 벌면은 100억 드릴게요. 좋습니다. 전 갑부인데요. 이런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죠? 그렇지. 너가 그렇게 돈이 많아? 어씨. 자신 이속?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맞나? 암기법 기가 막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제의 부인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명성 황후. 맞나? 또 무슨 황후 있죠? 뭐 남의 나라도 괜찮아. 남의 나라에도 황후가 있나요? 장희빈이 황후야? 나 역사를 잘 몰라요. 명성 황후밖에 유명한 사람 잘 모르겠다. 맞죠? 아무튼 황제의 부인을 뭐라고 한다? 항후라고 하죠. 맞나? 다 외웠다. 끝이에요. 이거만 딱 외우면 돼요. 근데 옥은 안 외워도 돼요. 옥은 빠졌어. 옥시토신인데 옥시토신은 이제 안 배우니까 필요 없어요. 알았지? 항호만 외우세요. 되겠어? 자, 뭐냐? 전이 뭐죠? 네, 맞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뇌하수체 전엽.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는 뭐냐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괜찮아요? 자, 자신이속은 뭐냐?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그렇지. 교감, 부교감이 있었어요. 맞지? 말초신경계를 둘로 나누면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나누고, 원심성을 둘로 나누면 체성과 자율로 나누고, 자율을 둘로 나누면 교감, 부교감이었어. 이거 외워야 돼. 이제 계약하면. 안 외우고 시험 못 봅니다. 알았죠? 잘 외우셔야 되고, 자율신경이 있고, 이가 뭐야? 이자예요. 되겠나? 속이 뭐야? 부신속질입니다. 부신속질. 되겠어? 그 다음에 항후가 뭐냐면, 후가 뭐냐면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되겠어?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되겠나? 항이뇨 호르몬. 자, 요렇게 되고요. 자, 들어갑니다. 요게 뭐냐면 티록신 피드백의 역할이에요. 되겠어?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혈당량 조절입니다. 이자에서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삼투압 조절이에요. 되겠나?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이걸로 삼투압 조절을 합니다. 되겠죠? 체온 조절은 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요거는 또 다른 설명 방법이 있거든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자가 주로 혈당량 조절을 하는데 부신 속질도 가끔 이제 혈당량 조절에 쓰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같이 묶어서 알아주시면 좋아요. 되겠나? 어떤 거? 요거?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여기는 부신 겉질이고 여기가 부신 속질입니다. 오케이? 자신이 속? 되겠어? 요렇게. 왜요? 너무 외울 게 많나?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만 적으면 이게 도대체 어느 부인지 모르겠죠. 쌤이 그냥 가볍게 좀 설명을 해줄게. 잘 모르더라고. 이 뭐죠? 예? 대뇌. 요거 뭐죠? 이거 이 손에 여기 있고 시상하부 맞나? 이 간뇌 요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뇌하수체예요. 뇌 밑에 있는 하나의 혹이란 뜻입니다. 맞죠? 뇌하수체는 앞에 달려 있으면 뇌하수체 전엽, 뒤에 달려 있으면 뇌하수체 후엽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있고 뇌하수체는 뇌 바로 밑에 달려 있는 거야. 갑상샘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맞나? 여기 갑상샘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맨키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갑상샘. 되겠어? 그러면은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여기에 갑상샘이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부신은 뭐냐면 이게 부신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신장이 뭐죠, 여러분들? 신장이 뭐야? 콩팥이지. 여러분들 등에 있어요. 여기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오줌 나오는 관 맞나? 콩팥. 여기 쭉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에 이제 콩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콩팥을 한자로 하면은 신장이에요. 맞나? 여러분들 학교 반에도 반장 있어 없어? 반장 있으면 무슨 반장 또 있어요? 부반장 있잖아. 신장 있으면 무슨 신장 또 있어야 돼? 부신장. 부신장이 신장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요게 부신장이고 부신장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부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신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되겠어? 부신. 그러니까 부신도 겉부분이 있으면 겉질, 속부분에 있으면 속질이 되는 거야. 알았죠? 여기가 부신. 거리가 멀죠?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오케이? 부신의 위치 감 잡겠어? 네, 좋습니다. 자율신경. 지난 영상을 봐야 돼요. 알았죠?
항이뇨 호르몬. 제가 글씨체 못 알아보겠어? 미안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이게 이제 오줌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항이뇨 호르몬.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티록신 피드백을 한번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티록신 피드백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자, 봐봐. 일단 티록신 피드백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누구라 했어? 시상하부. 이거 나와야 돼.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시상하부예요. 맞나? 시상하부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맞지? 맞아?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뇌하수체 전엽한테 명령을 내려요. 되겠어?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 누구한테 다시 명령을 내리느냐면 하청업체죠. 얘의 하청이야.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맞나?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려서 갑상샘에서 뭐가 나온다? 호르몬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겠어? 자, 아까 봐서 이제 구조 봐서 알겠지만 시상하부 어디 있어? 요게 대뇌고, 요게 간뇌고, 간뇌 밑에 있는 게 요게 뭐야? 시상하부잖아. 그리고 뇌 앞에 달려있는 요 조그마한 혹이 뭐라고?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후엽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에 명령을 내리는 거야. 맞지?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이 또 그치,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목이 이렇게 있으면 갑상샘이 여기 달려있단 말이야. 맞지? 맞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 아니야? 쌤 원래 그림 잘 그려. 됐어? 갑상샘 맞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에 명령 내리면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려서 갑상샘이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야. 맞죠? 이때 갑상샘이 분비하는 호르몬이 뭐야? 티록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이 분비하는 호르몬이 뭐라고? 그렇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TSH라고 불러요. 되겠어? TSH. 티록신. 자극이 영어로 뭐죠? 자극. 그렇지. 발음 좋네. Stimulate. 오케이? Stimulate. 오케이? H는 hormone. 이게 르 발음이 제대로 들리면 안 돼요. hormone.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 좀 살려서. 티록신, stimulant, hormone. 오케이? TSH 되겠나? 자, 시상하부가 분비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얘는 좀 이름이 길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막 지었죠? 그러니까 얘를 방출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맞나?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얘가 최고 중추잖아. 얘한테 누가 명령을 내리겠어? 이재용이 누구 명령을 듣겠어요? 아 잠깐만. 아씨. 그러니까 이거 최고 중추잖아요. 삼성으로 치면은 이재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그 자꾸 그 정경유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쌤 이제 편집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 이 영상 나중에 들춰지면 이제 쌤 어디 청문회 나가야 되고 그래요. 그 곤란해진단 말이야. 맞죠? 자, 얘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TRH라고 불러요. 되겠나? 자, 뭐의 줄임말이죠? 일단 이 T가 뭐야?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을 다 줄여서 T예요. 그렇지. R은 방출을 영어로 하면 뭐야? release. 오케이? release 호르몬이에요. 오케이? 이해되겠어?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 release 호르몬.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알아들었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티록신의 역할이 뭘까요? 이 티록신은 왜 나와? 이 티록신의 역할.
이 물질 대사를 활발히 해요. 맞나? 얘는 물질 대사를 활발히 해서 물질 대사를 활발히 시켜가지고 뭘 하는 거야? 사람을 조금 에너지도 넘치게 만들고, 맞나? 사람을 좀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동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나? 그래서 이 티록신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살이 안 쪄요. 그리고 티록신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살이 잘 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티록신 과다증, 결핍증 이런 거 배우거든요. 뭐 크레틴병, 바제도병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맞죠? 과다증, 결핍증 있어요. 특히 이제 이제 그런 게 있어.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원소가 뭐냐면 I예요. 이거 무슨 원소지? 아는 사람? 아이오딘, 요오드거든요. 얘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김, 그렇지, 미역 이런 해초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초류를 많이 못 먹으면은 티록신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얘를 못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갑상샘이 부어올라. 그래서 그 갑상샘 부어오르는 질병이 뭐야? 갑상샘 비대증이거든요. 갑상샘 여기 목 큰 사람 있어요. 갑상샘 비대증. 갑상선 비대증이 누가 많이 걸리냐면 몽골. 무슨 지방이야? 내륙 지방이죠. 바다가 몇 없는, 해초류를 잘 못 먹는 그런 지방 사람들은 이 갑상선 비대증이 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걸 못 먹기 때문에 얘를 못 만들어서. 이해해나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일날 뭐 먹어요? 이 케이크 말고 약간 이게 이 흐름을 못 읽겠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미역국을 먹는단 말이야. 맞죠?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산모, 어머님을 위한 거야. 왜냐하면 아기를 놓고 나면은 당연히 체력이나 에너지가 어때? 산모들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게 하고 이제 에너지를 넘치게 하려면은 티록신 생산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아이오딘 함량이 높은 뭐를 먹는 거야? 미역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는 거야. 이게 선조들의 지혜가 아주 대단하지 않나요? 선조들이 이거 미역이 아이오딘 많으니까 산모들한테 미역국을 먹여야겠는데 이러고 먹일 수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맞죠? 약간 이 경험치죠. 미역국을 먹으면 에너지를 이제 뭔가 이렇게 기운을 차리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아무튼 티록신의 역할은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보면 이제 티록신 피드백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제 피드백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개의 기관,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각삼샘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고장났다라고 해볼게요. 되겠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지우고 어떤 게 고장났다라고 해볼까? 시상하부가 고장났다라고 해봅시다. 괜찮아? 이 친구가 고장났어. 그러면 고장났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이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가 고장이 났더니 이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온대. 맞아? 그러면 얘가 많이 나오니까 이 친구가 얘를 어떻게 하겠어? 많이 내보내겠죠. 맞나? 이해하시겠어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도록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얘가 방출이 많이 되는 거지. 맞아? 방출이 많이 됩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얘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많이 나오면 얘가 어떻게 되죠? 많이 나오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 그러면 보통 이 친구가 많이 나오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다시 적게 나와야 되거든요. 맞지? 근데 이 친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평상시보다 적게 나와. 맞지? 그러면 이 친구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 적게 나오겠죠. 그럼 얘도 평상시보다 적게 나와요. 그러면 원래 만약에 이게 정상이면 얘가 적게 나오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지? 결과가 적으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적게 나오는데 얘가 고장 나버리는 바람에 이 친구의 음성 피드백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적게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뿔뿔뿔 마마마면은 어디가 고장 났다라고 하는 게 맞아? 시상 하부가 고장 났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이번에는 뇌하수의 전엽이 고장 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겠어? 따라왔나? 그러면 뇌하수의 전엽이 고장 났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것도 두 가지 방향이에요. 얘가 고장 났어. 그래서 이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거나 평소보다 적게 나오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자, 얘가 많이 나오면 얘 어떻게 되죠? 많이 나오죠? 맞나? 그리고 얘가 많이 나오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이 친구는 적게 나와야 돼요. 맞지? 그러면 얘가 적게 나오면 이 명령을 듣게 됐을 때 얘도 적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내겠어? 많이 내보내겠죠. 맞나? 그러면 이때 보면 보겠지만 맞불불이면 어디가 고장난 거야? 뇌하수의 전엽이 고장난 겁니다. 맞죠? 이제 이거를 계속 해볼게. 자, 얘가 적게 나오면 얘 어떻게 되죠? 적게 나와요. 그럼 얘가 적게 나오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오면 사실은 얘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서 얘의 명령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항상 고장난 지점을 스타트로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자, 이번에는 갑상샘이 고장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그러면 얘도 갑상샘이 고장나면 티록신이 평소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평소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어. 되겠어? 그러면 티록신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 어떻게 돼? 적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적게 나오면 얘의 명령을 들은 얘도 적게 나오겠죠. 이해했어? 자, 반대로 얘가 적게 나오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많이 나오면 얘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 문제에서 이렇게 내요. 이걸 안 줘.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안 줘요. 그리고 나오는 호르몬의 양만 이렇게 딱 던져줘. 맞지? 이때 여러분들은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판단하는 그 기준. 반드시 부호가 바뀌는 지점 사이가 고장난 거예요. 보여? 자, 여기서 부호 바뀌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뇌하수의 전엽이 고장난 겁니다. 이해했어? 자, 이 라인에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고장난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지? 자,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부호가 다 같으면 무조건 어디가 고장난 거야? 시상 하부가 고장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아듣겠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파트에서 문제는 뭘 내냐면 이것밖에 낼 게 없어. 어디가 고장났는지 맞추는 문제밖에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요거는 수능에도 자주 나와.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나? 네. 아니, 이게 쌤 육성을 잘 들으세요. 잘린 거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 알았지? 할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좀 할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예요? 혈당량 조절입니다. 맞습니까? 자, 혈당량 조절 한번 해보자. 갑니다. 자, 그림 좀 그려줄게. 뭐죠? 여러분들 모르겠나? 누워있는 거야, 식도면? 아니잖아요. 이거 모르겠어? 인테그랄이요? 아니고요. 뭐라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 이거 뭐죠? 이렇게 하면 이해되나? 그렇지, 소장이야. 이게 뭐죠? 간문맥. 이게 간입니다. 맞죠? 이거 뭐죠? 그렇지, 이자예요. 맞아요? 혈당량 조절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자가 나와야 됩니다. 인슐린, 글루카곤이 다 어디서 분비되니까?
이자에서 분비되니까요. 맞죠? 되겠어? 자, 상황을 좀 제시해 줄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하나 좀 그려보자. 요거 뭐죠? 요거는? 잘하네. 이건 어떻게 알았니? 이거는 그냥 거의 완두콩 하나 그려놨, 커피콩 하나 그려놨는데 알아보네요. 그쵸? 이거 시상하부야, 맞죠? 당연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모든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가 이자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맞죠? 자, 첫 번째 상황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갑시다. 이제 간에서 다시 우리가 간 정맥 쪽으로 이제 피가 간단 말이야. 맞죠? 일반적으로 노말한, 그러니까 평범한 상태의 혈당량을 쌤이 그냥 가정을 좀 할게요. 1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맞죠? 이게 정상 혈당량이라고 합시다. 되겠어? 그러니까 뭐 이 10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쌤은 그냥 이 10이라는 수치를 정상 혈당량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맞아? 자, 첫 번째 상황. 오늘 나 아침이나 점심 맛있는 거 먹었다. 유현이 뭐 먹었어요? 더 맛있는 거 먹었다. 유림이 뭐 먹었어요? 초밥이야. 초밥이야. 그렇지. 쌤이 얼마 전에 이제 승우쌤이랑 회전초밥집을 갔어요.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을 가서 초밥만 40 몇 접시를 먹었어. 혼자서. 무한리필. 그러니까 인당 한 2만 얼마 내면은 계속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쿠쿠 말고 그 회전초밥. 이렇게 초밥 돌아가는 거. 갈까요? 거기 저기 어디야? 수유 쪽에 있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굉장히 잘 먹고 왔는데요. 자, 쌤 첫 번째 상황. 초밥 40접시를 먹은 상황입니다. 맞나? 그러면 초밥 40접시면 대충 밥 몇 공기쯤 썼을까요? 한 3공기 썼나? 뭐 생선 쌤 같은 경우 이제 회는 끝없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은 좀 양이 제한적이긴 한데 아무튼 밥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어떻게 해요? 많이 해, 적게 해? 많이 하겠죠. 한 뭐 100 했다 하라고 합시다. 맞나? 100이 흡수가 됐어. 맞죠? 자, 그러면 정상 혈당량은 10인데 소장에서 포도당을 100을 흡수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가면 간에서 이제 뭐 하겠어? 지금 오늘 밥 먹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혈당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놀래겠죠. 맞나? 그러면 이 간이 시상하부한테 보고를 해요. 야, 이 사람 지금 밥 먹었어 라고 보고를 딱 해. 맞죠? 그럼 이제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되겠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느냐? 이자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이자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되겠어? 그러면 혈당량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혈당량을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 되니까 무슨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시키겠어? 그렇지. 인슐린.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면 이 이자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이자 곳곳에는 섬세포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자 베타 세포라고 불러요. 되겠나? 이자 베타 세포에서 뭐를 분비하도록 시킨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시킨다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면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라고 해야 돼? 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인슐린이 어디로 가냐면 간한테로 가요. 맞아? 인슐린. 그러면 인슐린이 간을 표적 기관으로 해서 간에서 뭘 하냐면 포도당을 뭘로 바꿔? 포도당의 저장 형태가 뭐죠? 외우고 계신 분? 글리코젠이라고 불러요. 맞나?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걸 누가 한다? 요 작용을 인슐린이 한다라는 거야. 요거 알아들었어? 그러면 혈당량이 100이 들어와도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고 간 정맥을 통해서 나갈 때는 10이라는 정상 혈당량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요거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다음 주 소개팅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한 7일 굶었다 칩시다. 다이어트. 어? 물만 마시고 버텼어. 뭐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러면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돼야 안 돼? 안 되죠.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안 돼. 0만큼 흡수됐다라고 치자. 한 7일 굶으면 뭐 흡수 안 될 거야, 맞지? 왜 웃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혈당량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갈 때도 혈당량이 정상으로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저장된 성민아 졸리니? 피곤해? 좀만 힘내보세요. 글리코젠을 다시 꺼내 써야 됩니다, 맞죠? 이 꺼내 쓰는 걸 누가 한다? 이제 다시 명령을 이제 올리죠. 0만큼 가면 간이 시상하부한테 야, 이 사람 밥 안 먹는다. 큰일 났어. 이래. 그러면 시상하부가 다시 명령을 내려요. 누구한테? 이자에 있는 요거가 이자 섬세포, 이자 알파 섬세포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이제 알파세포야, 알파세포.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와?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야. 맞죠? 글루카곤이 나와요. 알파세포에서. 되겠나? 그래서 글루카곤의 표적세포도 누구야? 표적기관도? 글루카곤의 표적기관도 간입니다. 이게 글루카곤이 이제 간으로 이동을 해서 글리코젠을 뭘로 다시 바꿔?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는 거야. 글루카곤으로. 이 형태로.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포도당이 다시 나갈 때는 간정맥에는 정상 혈당량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이 일정한 수준의 혈당량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맞아? 여긴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혈관에서는 정상 혈당량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이때 이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야? 시상하부고 쌤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이자를 조절하는 게 뭐라고 했어? 자율신경이야. 자, 이게 지금 다르지? 아까 전에 티록신 피드백은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한테 뭘로 명령을 내려? 티록신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렸죠. 맞나? 근데 혈당량 조절은 시상하부가 이자한테 명령을 내릴 때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신경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자율신경. 맞아? 자, 잘 봐. 여러분들 기억나? 자율신경은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으로 나뉘어?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눠. 교감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시켰어? 업 시키는 거야. 맞지? 사람 텐션 올리고 사람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맞나? 부교감은 사람을 다운시키는 거야. 맞죠? 다운시키고 활동적이지 않게 만들고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안 쓰게 만들어? 안 쓰게 만드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슐린이 교감신경일까? 글루카곤이 교감신경일까? 그렇지. 맞아요. 글루카곤이 교감신경입니다. 왜?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포도당이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인슐린은 포도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당이 남아 도니까 얘를 저장하려는 용도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안 써. 에너지를 안 쓰니까 저장을 하려는 용도인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을 조절하는 게 뭐냐면 부교감신경이에요. 얘는 에너지를 안 쓰도록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용도야. 그리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 글루카곤을 조절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들었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 얘를 조절할 때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한테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리지만 얘를 할 때는 시상하부가 이자한테는 자율신경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차이점이 명확하죠? 현주 이해되나? 명현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쌤이 하나 알려줄게. 요거 진짜 중요해요. 요 차이점이, 디테일한 차이점이 내신이랑 이제 수능에 나오거든. 자, 적어보자.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서로 무슨 작용을 해? 서로 같은 작용을 해? 반대 작용을 해? 반대 작용하죠. 얘는 혈당량을 낮추고 얘는 혈당량을 높여요. 자, 이 친구 표적기관 누구예요? 표적기관. 간이야. 맞지? 맞아? 글루카곤은 간한테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꾼단 말이야. 맞지? 자, 이 친구 표적기관 누구예요? 얘도 간이지. 맞아? 근데 이 친구는 표적기관이 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잘 봐. 모든 세포야. 와, 이게 말이 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 인체 이 생명과학을 좀 포괄적으로 좀 센스 있게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쌤이 지금 여기 그린 게 혈관이라고 치자. 맞나? 혈관이야. 맞지? 이 모세혈관이에요. 맞나? 여러분들 모세혈관 주변에는 여러분들 이런 세포가 있을 겁니다. 맞죠?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모든 세포는 살아남으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생산해야 되죠. 여러분들 2단원에서 배웠어. 세포가 에너지 생산하려면 뭐 해야 되죠? 세포 호흡해야 됩니다. 맞죠?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피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이 세포가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ATP를 만들고 이제 이 세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맞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지금 혈관에 포도당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다시 혈관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을 이 주변 세포들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인슐린입니다. 자, 다시 인슐린의 주된 역할이 뭐야? 혈당량을 어떻게 해? 감소시키는 거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남아도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혈관에 흐르는 혈관에 흐르는 당을 모든 세포 안으로 골고루 분배하는 것도 일종의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피에 흐르는 당의 양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기만 해도 혈당량은 떨어지겠죠. 맞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혈관에 흐르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도 누가 한다? 인슐린이 합니다. 알아들었지? 되겠어? 그래서 인슐린의 표적 세포는 모든 세포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그 포도당을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뇨병이 위험한 거예요. 혹시 기억나나? 당뇨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맞나? 1형 당뇨병은 선천적 당뇨병이라서 뭐 당연히 그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가야 돼요. 맞지? 근데 제2형 당뇨병은 무슨 당뇨병이라 했어? 이거 기억나? 제2형 당뇨병 무슨 당뇨병? 성인 당뇨병 맞죠? 이거는 어떻게 걸린다 했어? 쌤 예시를 어떻게 들어줬어? 그렇지. 폭식. 쌤이 밥 1톤 처먹으면 걸린다 했죠. 아니 맞잖아요. 그렇지.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뜻이야? 밥을 1톤 처먹어. 김민규가 밥을 1톤을 한 끼에 처먹었어. 그러면 쌤 이제 여기 소장에서 밥 1톤이 포도당 1톤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간에서 비상 떨어져요. 뭐야? 밥 혹시 쌀 1톤 먹었나요? 간을 부여잡고 계신데요. 어떻게 돼? 이게 인슐린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계속 포도당을 저장을 계속 해. 근데 이게 계속 일하면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간도 피로해지겠지, 맞죠? 그러면서 뭘 해요? 노조를 형성해서 파업을 하겠죠. 아니 맞잖아. 간이 밥을 1톤을 먹어. 일거리를 1톤을 줘.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일 잘해. 인슐린 주면은 일 계속해.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간도 지쳐. 피로해져. 지방간 생기고 막 피로해져.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인슐린이 와도 명령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 상태까지 도달을 해서 당뇨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혈관에 당이 흐르고 있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졌지. 자, 세포에다가 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인슐린이 해. 근데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 이 세포에다가 당을 넣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 세포는 당을 얻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세포는 세포호흡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세포호흡을 안 하면은 에너지가 생산돼 안 돼? 괴사예요 세포가.
이해했어?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이 위험한 게 아니야. 당뇨병 후에 따라오는 합병증이 위험한 거거든요. 당뇨병이 오래 유지되잖아요. 신체 말단 부위부터 썩어 들어가요. 왜 썩는지 알겠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세포 안으로 당이 안 들어가서 세포가 에너지를 못 얻고 괴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부터 썩어 들어가고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신체를 잘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위험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밥을 1톤 처먹으면 돼, 안 돼? 1톤 처먹지 마세요. 알았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표적기관이 이제 모든 세포인 걸 이해하셨죠? 여기 보면 얘는 표적기관이 간이고 얘는 표적기관이 모든 세포다 보니까 이 호르몬의 강도가 누가 셀까? 얘가 세요. 그래서 얘 혼자서 얘가 하는 일을 길항적으로 다 커버치는 게 힘들어. 그래서 글루카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입니다. 이 들어봤나? 이거 우리 지난 시간 신경계 할 때도 했는데 그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물질 뭐라 했지? 노르 에피네프린 맞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맞죠? 아드레날린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기량적으로 얘네 두 개가 지금 보면 인슐린이 좀 더 센 호르몬이다 보니까 기량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얘는 부신 속질이죠. 여기 콩팥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제 부신이 있단 말이야. 맞죠?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글루카곤을 교감신경이 관리하잖아. 맞지?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교감신경을 통해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 부신 속질한테 명령을 내려요. 맞나? 그러면 부신 속질에서 뭘 해? 부신 속질에서 누구?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되겠어? 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이 에피네프린도 뭘 조절하냐면 혈당량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어떻게? 글루카곤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 글리코젠을 뭘로 만들어? 포도당으로 만드는 걸 에피네프린이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에피네프린. 되겠나?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자율신경이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이제 분비를 하고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까지 분비를 한다라는 거야. 맞죠? 이때 이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이랑 그냥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 요거까지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 되겠죠. 되겠나? 여기 하나 적어줄게.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지금 쌤처럼 이거 진짜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명과학은 그냥 무조건 암기거든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알았어? 아니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라고. 알겠니? 얘들아 진짜 농담 아니라 쌤처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적을 수 있으면 수능 1등급 나와요. 진짜야 이거. 한번 해봐. 진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능을 생명으로 안 보죠?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봅니다. 맞죠? 미안해요. 내신 잘 보려면 열심히 외워야 돼. 맞지? 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요까지가 혈당량 조절 끝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쌤 지울까? 뭐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한번 찍고 이해하실 분들은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 영상은 편집해서 화요일까지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 편집 어플로 합니다. 앞부분 뒷부분 사이사이에 이재명 얘기 나오는 거 다 편집하고 올려요. 컷 편집으로만 간단하게. 바빠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이재명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알았지? 됐어? 얘들아 이거 혈당량 조절은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 당뇨병의 위험성이 좀 이해되겠니? 당뇨병의 위험성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당뇨병이 걱정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걱정해야 될 것 같기는 해. 맞죠?
넘어갈게요. 이거 지운다. 알았죠? 지우고. 자, 이제 남은 거 뭐죠? 남은 거 뭐야?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좀 붙여서 이어서 할게요. 알았지? 체온 조절이 조금 오래 걸려요. 얘가 좀 설명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삼투압 조절 먼저 좀 합시다. 되겠어? 삼투압 조절을 갑니다. 여러분들 이 삼투압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그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삼투압 대신에 농도라고 집어넣으면 다 맞아 떨어져요. 알았지? 그냥 삼투압 대신에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이거 농도야, 농도. 되겠어? 자, 요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피는 혈액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 혈구하면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맞나?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죠. 맞나? 그리고 혈장하면 여기 뭐 있어? 물이야, 물. 그리고 물에 잘 녹는 애들, 무기, 염류, 나트륨이나 이런 애들 맞죠? 이런 염류들이 전부 혈장에 녹아 있단 말이야. 맞나? 그래서 보통은 체액의 농도라는 표현보다는 혈장 농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되겠어? 혈장 농도, 혈장 삼투압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혈장 삼투압이 높아요. 맞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혈장의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야. 그 말은 내 몸에 지금 좀 직관적으로 표현해 볼까? 내 체액에 소금이 많이 있다 없다. 소금이 많이 있다라는 거야. 짠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이해했어? 내 혈장, 내 피의 농도가 높은 이유. 짠 음식을 많이 먹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이제 우리는 항상성 유지를 해야 되니까 혈장 삼투압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줘야 돼요. 맞나? 자, 어디에 명령을 내리냐면 혈장 삼투압이 높은 신호가 당연히 최고 중추인 누구한테 먼저 보고가 돼? 시상하부한테 먼저 보고가 되겠죠. 맞습니까? 되겠어? 그러면 시상하부는 이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려요.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 후엽이 뭘 하냐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시킵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시킵니다. 되겠어? 이때 항이뇨 호르몬의 약자가 뭐냐면 ADH입니다. ADH. 오케이? ADHD가 아니에요. ADH. 알겠죠? 자, 얘의 역할이 뭐냐면 자, 적어드릴게요. 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누구냐면요.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 오케이? 콩팥은 뭐하죠? 오줌을 만드는 곳이죠. 맞나?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오줌으로 나갈 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우리가 오줌 싸면 물이 나오죠. 근데 그걸 물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물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다시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몸의 피의 농도가 어때? 진하니까 이 농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뺏어와야 되지.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소금물이 짜면 뭐 넣어요? 물 넣지. 이것도 똑같아. 내 피의 농도가 진해. 내 피에 지금 소금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물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그걸 어디서 구해와? 이 사람이 지금 물을 마실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러면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뺏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면 오줌으로 나갈 물을 재흡수하는 거야. 물의 재흡수예요. 이해했어? 되겠나? 자, 그러면 한번 적어봅시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이 지금 아마 이 부분이 화면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 밑에 적을게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오줌으로 나갈 물을 뺏어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혈장 삼투압이 다시 어떻게 되죠? 그렇지, 다시 낮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혈장 삼투압이 높았어. 내 농도가 높았어.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물을 재흡수하면 혈장 삼투압은 다시 정상화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재흡수하잖아. 맞지? 그러면 오줌의 물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러면 오줌에 들어있는 염류 양은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했어? 세 번째,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겠지. 오줌으로 나갈 물을 전부 다 재흡수하는 거니까 오줌의 양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요게 중요해. 요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쌤이 해볼게.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혈압이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쌤, 혈압이 왜 증가합니까? 아니, 혈장 삼투압을 다시 정상화시켰는데 혈압이 왜 증가하죠? 자, 얘들아 생각해봐. 혈관이 이렇게 있어. 맞지? 이 혈관에 처음에는 물이 한 10ml 흐르고 있었다라고 칩시다. 알겠죠? 맞나?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그냥 이거 혈관이 아니라 그냥 고무호스, 물이 흐르는 고무호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10ml 물이 흐르고 있었어. 맞지? 근데 물의 농도가 진해서 여기서 물을 재흡수하면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한 100ml로 증가해보자. 맞나? 그러면 물이 지나다니는 혈관, 그러니까 이 관의 부피는 똑같은데 지나다니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이 고무 호스 안에 이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을 재흡수하면은 혈장 삼투압, 혈장의 농도는 낮아지지만 어쩔 수 없이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은 높아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해야 돼요. 고혈압 환자한테 짠 거 먹으라고 해, 안 해? 안 해요. 고혈압 환자가 짠 거 먹잖아요. 죽어요. 짠 거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봐봐. 고혈압 환자가 짠 걸 먹어.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죠. 그러면 시상하부한테 명령이 도달해서 시상하부가 뇌하수 후엽한테 야, 이 사람 지금 짠 거 먹어서 혈장 삼투압 높아졌어. 농도 낮추자. ADH 분비해. 그러면 오줌으로 나갈 물이 재흡수돼요. 그러면 오줌에 물이 더 그러니까 피에 물이 더 많아지니까 혈압이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그 상태에서 혈압이 더 높아지니까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 터져요. 뭐 이런 신체 말단 부위 혈관 한두 개 터지는 건 관계없어. 근데 중요한 혈관 하나 터지잖아? 이거 복구 안 돼요. 목 뒤에 뭐 중요한 혈관 하나씩 그게 터질 일은 쉽지 않긴 한데 그런 거 하나 잘못 터지면요. 복구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이 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졌을 때 문제가 제일 심한 부분이 어디냐면 뇌거든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병이 뭐예요? 뇌졸중이야. 그러면 이제 신체 부위의 어떤 움직임이 어눌해진단 말이야. 맞죠? 유림이 가야 되죠? 조심히 가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여기만 슬쩍 봐줘.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반대로 이번엔 낮다라고 해보자. 알았지? 혈장 삼투압이 낮아. 혈장의 농도가 낮다. 그러면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그래도 농도가 낮은데 물을 재흡수하면 농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시상하부에 보고를 딱 올리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한테 ADH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라고 해, 억제하라고 해? 그렇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 억제. 맞나?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 첫 번째,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지? 다시 어떻게 되겠어? 혈당 삼투압이? 증가하겠죠. 맞지? 물을 재흡수 안 하니까 증가할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물을 재흡수 안 하니까 오줌에 물이 그대로 있는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감소. 그 다음에 오줌의 양은요? 증가하죠. 오줌의 양은 증가해요. 증가. 맞죠? 그 다음에 혈압은요? 그렇지. 혈압은 떨어집니다. 요거 이해하겠어? 요거를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조금 암기를 잘 해주셔야겠죠. 따라왔지? 자, 딱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다 그려줄게. 봐봐. 이 두 그래프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뭐 함수라고 생각하고 다 대답을 해봐. 보통 정의역으로 많이 쓰는 문자가 뭐죠? x, 치역은 y입니다. x축이 어디예요? 여기고 y축이 여기지. 보통 정의역은 국어적으로 봤을 때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에요. y축 치역은 결과야. 그 논리를 좀 잘 이해해봐. 똑같이 적을 거야. 여기는 혈장 삼투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ADH 항이뇨 호르몬의 양입니다. 되겠나?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가 ADH의 양이야. 그리고 Y축이 혈장 삼투압이야. 그러니까 바뀐 거라고 XY 위치만 바뀐 거예요. 맞나?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의 양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많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렇지. 이거예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져야 돼.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요거 봐. 이번엔 여기는 누가 원인이에요? 그렇지. ADH가 많이 나오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 감소하지. 왜? 물을 재흡수를 하니까. 맞죠? 물 재흡수하면은 혈장의 농도는 줄어드니까. 맞죠? 그럼 여기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것도 일종의 음성 피드백인 거야. 맞지? 얘가 원인이 됐을 때는 얘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원인이 됐을 때는 얘가 줄어드는 거야. 맞아? 그래서 항상 이 파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X축에 뭐가 위치하고 Y축에 뭐가 위치하는지를 잘 보고 푸셔야 돼요. 이해했어? 이게 이 파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들었죠? 자, 요까지. 요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체온 조절하면서 뒷부분 더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